진짜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랑 카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혼자 짝사랑하는 상대면 더더욱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회사 동료랑 카풀을 시작했거든요. 이름은 민지라고 할게요. 디자인팀에서 일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쁜 친구예요. 키도 크고 몸매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아무튼 제가 민지를 좀 많이 좋아했어요. 혼자 짝사랑한 지도 꽤 됐죠. 사실 회사에서 민지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 긴 생머리 쓸어 넘기는 모습이라든가 커피 마실 때 살짝 보이는 목선이라든가 생각하니까 또 설레네. 근데 마침 민지가 차가 없어서 매일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용기 내서 카풀 제안했죠.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드디어 민지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도 제 귀에는 오직 민지를 위한 세레나데처럼 들렸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설렘 그 자체였어요. 아침마다 민지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 민지가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에 저렇게 예쁜 생명체가 존재하다니 하면서 넋 놓고 바라봤죠. 게다가 민지가 옷도 잘 입거든요. 디자인팀이라 그런지 몰라도 스타일이 장난 아니에요. 특히 짧은 치마 입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쿵쾅쿵쾅. 혈압 오르네. 한 번은 민지가 딱 달라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날 제 심장은 거의 북소리 냈다니까요. 퉁, 퉁, 퉁. 암튼 그렇게 1시간 정도 운전해서 회사 가는 동안 민지 몰래 힐끔힐끔 쳐다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죠. 역시 내 촉이 맞았어. 민지는 여신이야. 이러면서요. 가끔 민지가 핸드폰 보다가 피식 웃으면 도대체 누구랑 문자하는 거지? 설마 남자친구? 하면서 속으로 막 질투도 하고 그랬죠. 이놈의 짝사랑.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미치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민지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평화로운 카풀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아침 제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민지 집 앞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민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민지야, 나 지금 집 앞인데 괜찮아?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지의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오빠 나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고 힘도 없어 보였어요. 어디 아파? 많이 안 좋아? 응. 어제 밤부터 갑자기 열이 나서 오늘 카풀은 미안한데 민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콜록거렸어요. 아픈 와중에도 카풀 못한다고 미안해하는 민지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무슨 소리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얼른 쉬어, 쉬어. 내가 이 약 사다 줄까?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이 멍청이. 약은 무슨 약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힘겹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약 먹고 좀만 자면 나을 거야. 미안해. 아니야, 괜찮다니까. 얼른 쉬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민지가 아프다니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놈의 못된 마음. 그렇게 며칠 동안 민지와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에도 안 나오고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를 몇 번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죠. 진짜 많이 아픈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문득 민지 집 앞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 민지네 아파트 앞으로 향했죠. 그냥 혹시나 해서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민지네 집 현관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똑똑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문 너머로 희미하게 민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민지야. 나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잠시 후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오, 오빠? 며칠 만에 본 민지는 생각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괜찮아? 많이 아팠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지만 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들어와. 민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며칠 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 어수선했죠.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괜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이게 다 뭐야? 테이블 위에는 빈 약봉지들과 함께 뜯지 않은 컵라면, 과자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아픈 동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것 같았죠. 아,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아프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약도 제때 먹어야지. 이게 뭐야, 응? 제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민지는 제 앞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왜 울어? 어디 아픈 거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는 내가 걱정돼서 이렇게 와준 거야? 그럼 당연하지. 너 아프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민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민지는 더 서럽게 울면서 말했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오빠만. 민지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민지는 혼자서 아픔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곁에 있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미안해. 저도 모르게 사과를 중얼거렸어요. 민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죠. 내가 너무 혼자서 끙끙 앓았지? 미안해. 오빠 곤란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야. 곤란하긴. 내가 미안해. 진작에 와봤어야 하는데 저는 민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자 민지는 제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울었죠. 그렇게 한참을 민지를 달래주고 나서야 저는 민지가 아픈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아, 맞다. 뭐 좀 먹을 거 없어? 죽이라도 끓여줄까? 제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까. 민지는 머뭇거리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컵라면을 가리켰어요.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컵라면? 안 돼. 아픈 애가 무슨 컵라면이야. 내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뭐 먹고 싶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죠. 그러자 민지는 수줍은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김치찌개. 김치찌개? 좋아. 마침 나 김치찌개 잘 끓이는데. 저는 씩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김치찌개. 마트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김치찌개 레시피를 떠올렸죠. 평소 요리라고는 라면 끓여 먹는 게 전부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야 했어요. 민지를 위해서라면 최고의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싶었죠. 마트에서 가장 신선해 보이는 돼지고기와 묵은지를 사고 민지가 좋아하는 두부와 라면, 사리까지 야무지게 챙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민지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는 센스를 발휘했죠. 짜잔! 왔다. 양손 가득 창을 봐서 민지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민지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죠. 아직도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뭐야? 이게 다 뭐야? 민지는 제가 가져온 봉투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 먹이려고 사왔지. 자, 어서 일어나 봐. 저는 짐을 내려놓고 민지를 일으켜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죠. 자, 김치찌개 명인의 솜씨를 보여주마.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돼지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죠. 육수를 내고 재료들을 차례차례 넣어 끓이면서 간을 맞추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냄새 좋다. 어느새 부엌으로 다가온 민지가 냄비를 엿보며 말했어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마지막으로 송송 썬 파를 얹어 김치찌개를 완성했어요. 흰 쌀밥과 함께 김치찌개,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계란말이까지 차려놓으니 그럴듯한 한상 차림이 완성되었죠. 자, 먹어봐. 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그리고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 숟가락을 움직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와,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다행이다. 사실 맛에 대한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민지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민지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는 김치찌개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죠. 그 모습을 보니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휴, 배부르다.
오빠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었어. 고마워.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렸어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입에 맞아서 다행이네. 그럼 이제 좀 살 것 같아? 응. 훨씬 좋아졌어. 역시 아플 땐 잘 먹어야 해. 민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자처했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죠. 따뜻한 물에 그릇을 씻으며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벌써 저녁이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민지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죠. 오빠, 오늘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가봐. 괜찮아. 아직 시간 괜찮은데? 사실 저도 이제 그만 가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집에 가기가 아쉬웠죠. 민지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니야. 늦었어. 그리고 나 이제 괜찮아.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민지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나 갈게. 저는 싱크대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아왔어요. 오빠, 따뜻한 민지의 손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민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을 느꼈어요. 민지의 두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렘이 어려 있었죠. 오빠, 민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기다렸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죠. 저 이제 괜찮아요. 오빠 덕분에. 민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저는 민지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지야. 저는 민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봤죠. 나도 오늘 너랑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 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민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죠. 오빠, 민지야. 너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말을 끝맺지 못했죠. 그때였어요. 민지가 제게로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한 민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대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죠. 창밖에는 어느새 밤하늘 가득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지의 따뜻한 품에 안겼던 기억, 수줍게 떨리던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민지의 얼굴이 아른거렸죠.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겠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쾌한 카톡 알림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오빠, 민지에게서 온 카톡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민지, 나 지금 많이 아파? 나 어디가 아픈데? 많이 심해? 민지 오빠가 준 김치찌개 때문인 것 같아. 나 김치찌개? 설마 체했어? 민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민지, 가슴이 너무 아파. 민지 오빠 도와줘.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죠. 나 많이 심각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겉옷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발 아무 일 아니길. 민지의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민지를 발견했죠. 민지야. 저는 다급하게 민지에게 달려갔어요. 민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죠. 오빠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아파?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살폈어요. 민지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에 가져다 대었죠. 여기가 오빠 김치찌개 때문에 고장난 것 같아. 민지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오빠랑 같이 있었던 시간, 오빠가 끓여준 김치찌개, 모든 게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민지는 수줍은 듯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민지를 품에 안았죠. 나도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민지야, 쿵쿵쿵. 서로의 심장 소리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기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응, 오빠가 해주는 김치찌개. 또 질리지도 않아? 해. 오빠 김치찌개는 먹어도 안 질려. 이젠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 집 풍경입니다. 그래요. 민지와 저는 그 후로 함께 살기 시작했고, 내년 봄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세 서로에게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특히, 민지는 애교 넘치는 행동으로 제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죠. 오빠, 오늘따라 더 멋있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라니까? 특히 운전하는 모습이 심쿵. 물론 가끔은 운전 중에 장난을 걸어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빠, 나 이 옷 어때? 새로 산 건데 지금 운전 중이잖아. 에이, 잠깐만 보여주는 건데 뭘 그래. 민지는 얄밉게 웃으며 제 팔에 팔짱을 끼고 몸을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덕분에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에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소소한 어려움마저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제가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저희 커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알콩달콩 예쁜 사랑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